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탐정 의뢰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람 찾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정이나 흥신소에 가장 많은 의뢰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게 사람 찾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 찾기에 대한 이야기로 해볼 건데요. 이 대표적인 업무죠. 탐정의. 오늘 게스트 한번 초대했고요. 항상 게스트는 얼굴이 노출이 안 됩니다. 오늘은 이게 재혼한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 자녀 둘이 있어요. 그 자녀를 찾는 그런 의뢰건이었어요. 예, 제가 운영하던 사무실은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그런 탐정 사무실이었고, 대부분 직원들은 가정문제 쪽으로 투입이 되고, 이 사람 찾기나 이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은 제가 직접 했었고요. 지금은 이 정보화 사회잖아요. 디지털 기기, 메신저나 무슨 인터넷 기기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이 사람,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이 사람 찾기 하는 데 있어서 좀 요즘은 좀 쉬워요. 쉬운데 예전에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 사람 찾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몸으로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 스마트폰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 반응이라고 해요. 생활은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면 이 흔적이 많이 남아요. 뭐 음식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누구와 통화도 하고, 뭐 길 찾을 때도 사용하고, 뭐 이런 모든 흔적들이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사람 찾기에 좀 용이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이 생활을 찾는데 거의 아날로그로 찾았죠. 예. 그래도 저희는 생활은이 없다고 해도 저희는 찾아냅니다. 예. 제가 기억에 남는 의뢰건 중에서 오늘 사람 찾기 소재로 이렇게 한 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의뢰인이 50대 남자였고요. 재혼한 남자였어요. 재혼한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둘을 찾아달라는 의뢰였는데요. 재혼한 지는 한 10년 지났어요. 그리고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한 지도 10년이 넘었겠죠. 이 아내의 전남편과 사이에서 딸하고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내는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둘을 전남편이 양육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재혼한 건데,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서 살다가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아내가 갑자기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내 명의로 된 보험이라든가 무슨 아내 명의로 된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 금융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겠죠. 네. 보험금이 좀 많아요.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있고 꽤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망한 아내하고 이 남편이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험금은 아내의 자녀들밖에 탈 수가 없어요. 저기 뭐 사실혼인데도 그게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었나 봐요. 먼저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금융 쪽, 금융거래, 이 보험이나 예금, 부동산 같은 건 사실혼 관계를 먼저 따지기 전에 아내가 낳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우선권을 갖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수령을 하려면 자녀들을 찾았어야 돼요. 이제 보험도 아내 명의로 들어있는 사망보험 같은 거 뭐 이런 각종 보험이 한 서너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보험이 막 무료로 가입해 주는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꽤 있었나 봐요. 뭐 회원 가입하면은 요즘엔 회원 가입하면 한 달짜리 보험도 무료로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자동으로 막 보험금을 찾아주신 거예요? 뭘 찾아주신 거예요? 보험금 찾아준 게 아니라 예. 의뢰 내용은 아내가 낳은 자녀 둘, 상속받을 자녀 둘을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없으면 보험을 절대 찾지 못하니까 보험도 수령도 안 되고 하여튼 자녀들이 있어야 이 아내 앞으로 된 재산 정리도 되니까 이제 물론 그 자녀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됐어요. 다 컸어. 10년 전에 이혼할 당시에는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고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다 됐죠. 성인이다 보니까 꼭 찾아야 되지. 얼추 20대 초중반 됐겠네. 그죠? 예. 근데 그럼 자녀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 이제 자녀를 찾죠. 찾는 일을 의뢰를 받았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 현재 남편이 아내 전 남편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고 자녀들의 정보도 아예 없어. 네. 깝깝해. 그래서 이혼하고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고 뚝 끊고 살면서 완전히 잊혀진 거지 이제 자녀들은.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전 국민이 다 갖고 다녔지만 휴대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가 바뀌어버리면 연락이 끊기는 거야. 이사 다니고 이렇게 몇 번 해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찾은 거는 이제 뒤에 다 얘기 드릴 거고, 이 아내가 전 남편하고 살면서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살았었나 봐요. 이 시부랄 전 남편이라는 놈이 술만 처먹으면 아내 그냥 개패듯이 패고, 술만 먹으면 악마가 되잖아요. 악마가 된대. 시댁 식구들한테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이혼을 결심한 거고, 또 애들, 이 술 처먹고 아내는 그렇게 뒤지게 두들겨 패는 놈이 애들도 끔찍하게 생각해서 이혼하면서 애들은 절대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애들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이별하고 놓고 온 거지. 이혼. 그렇게 한 거고. 그건 그나마 다행이지. 요즘엔 이혼하면서 애들은 나물라고 서로 안 키우려고 이렇게 애들을 짐짝처럼 생각하고 안 키우려고 하는데 요즘 개쓰레기들이죠. 그건 지가 난 자식들 버리는 개쓰레기들. 남편도 쓰레기인데 그래도 애들을 그 케어했나 봐요. 네, 쓰레기인데 애들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은 재활용이 안 되지만 애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여자가 그 어린 애들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살려면. 다행이죠. 저도 아픈 이혼의 상처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 찾기 의뢰를 받을 때 의뢰인한테 이제 찾을 사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빨리 찾고 좀 쉽게 찾는데 이 사람은 한 2시간 상담을 했는데 뭐 쓸데없는 정보만 있고 쓸만한 정보가 없어요. 네. 근데 이 아내 전 남편이 정상적인 이런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막노동 하는 건설 현장 막노동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았다 그래요. 다행인 건 애들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기억하잖아요. 얼핏 들은 초등학교는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런 정보 없이 요 초등학교를 어디에 몇 년도에 다녔다는 걸 얼추 역순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일을. 응? 애들 이름하고 전 남편 이름, 살았던 동네,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이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나이야.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좀. 예, 그래서 지금 남편이 아내한테 전 남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까요? 지금 남편이 아내의 전 남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대화를 별로 많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보를. 그죠? 네. 그냥 살아있을 때. 근데 살아있을 때 왜 자녀가 생각나면 뭐 좀 찾아보고 엄마로서 뭐 그런 게 없었네요. 왜 그랬을까? 이혼하고 네. 뭐 한 2, 3년 지나서부터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래 버리니까 이제 완전 연락이 두절돼 버리는 거지. 왜 엄마인데 좀 한번 찾아보지. 살기 힘들었겠지. 살기 바빴고. 그래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서로 연락, 교류가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는 집전화도 그때 당시에는 없는 집도 많았어요.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갑자기 이게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한 번에 돌아가셨나요? 병원에 예, 있는 바로 것도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즉산. 이제 일단 의료비는 후불로 했고 의료비를 후불제로 한 거는 사람 찾기는 대부분 후불제로 하는 게 좋아요. 선불로 받으면 시달려요, 사람이. 근데 후불제로 하는 게 부담도 안 가고 그만큼 나중에 찾아는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줄 수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의뢰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건 후불제로 해야 되고 요거는 미리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일이 구분이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이제 후불제로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찾아달라는 사람을 찾았다고 해서 돈도 안 받고 그냥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그냥 우선 사람 찾고 나서 그 사람 찾은 사람의 영상, 활동한 외부 활동, 집에 들락거리는 거 이런 거 모든 걸 촬영을 해서 영상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이랑 뭐 나이 알고 근데 얼굴 사진 이런 게 없으니까 찾아도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정보를 싹 미리서 다 수집을 해가지고 확실할 경우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집을 알려주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걸 알려주면 우리가 엉뚱한 걸 알려줘 버리면 그걸로 우리는 영업을 더 이상 못하죠. 그런 짓은 안 하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 업무를 종료시키지 엉뚱한 정보 주고서 돈 받고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제 얘기는 사람을 찾아서 알려드렸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뭐 돈을 뭐 줬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저희가 거짓말로 가르쳐주지는 않으니까. 아니 그쪽이 진짜로 알려줘도 얘네들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은 한 번 있었어요. 40년 전에 이혼한 아내를 찾아달라는 게 있었어요. 40년 전에 이혼한 아내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사진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사진 한 장 가지고 찾았는데 40년 전이면 60이 훨씬 넘은 완전히 늙은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형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너무 늙었어. 그때 당시에는 성형이라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모습을 찍어다 주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기본 틀은 없어지질 않아요. 기본 틀은. 근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모습, 20대, 30대 초반 모습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데 한눈에 탁 갖다 보여주니까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래요. 그런데 기본 틀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라고 하면 이게 맞아요. 근데 실망을 많이 하지. 젊었을 때 이쁜 모습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늙은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도 늙은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실망을 많이 하지. 일단 이 의뢰는 막막한 일이에요. 막막한 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 찾기를 이렇게 막막한 일을 의뢰를 받으면 일단
의뢰를 받고 한 2, 3일 바로 업무 시작 안 하고 2, 3일 정도 생각을 해요. 다른 일 하면서. 이런저런 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조그맣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할 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해? 모든 일이라는 게 1번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 1번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중간부터 찾아내면 이 일이 꼬여. 그래서 생각을 해놓은 게 해결될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낸 게 학교를 생각해냈고 또 이게 있어요. 급한 사람은 의뢰인이 있잖아요. 의뢰인이 정보를 계속 던져줘요. 거기서 찾는데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사진 며칠 있다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의뢰인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네,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웃긴 거는 애들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사진이 보통 이런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애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반으로 다 찍진 사진들, 반쪽짜리 아니면 요만한 사진 다 반쪽짜리 아니면 이 사진이 다 왜 이 모양이냐고 하니까 가운데 아버지가 애들이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이 사망한 아내가 이렇게 아버지만 싹 다 잘라낸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만 혼자서 이렇게 딱딱 찍은 사진. 요걸 가운데 오려가지고 애들만 딱 붙여놓은 그런 사진들이야.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그때. 그 정도로 이게 미웠나봐 그 전 남편이. 그래서 여하튼 그러고 이제 며칠 한 3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근데 형사들이 이 어떤 범인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면서 탐문하는 걸 보고 딱 생각해낸 게 예전에는 초등학교를 다니면 살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이사를 다니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 거기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나도 한번 저렇게 형사들처럼 탐문을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을 갖고 그냥 무작정 그냥 사진 들고 이 초등학교 그 주변 마을 주변 동네를 탐문 시작했어요. 네. 그때 초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지금은 성인이 됐겠죠. 20대. 그죠? 비슷한 연령대를 찾아다니면서 탐문을 한 거예요. 알고 있는지, 이름. 그리고 얼마 안 지났잖아. 10년밖에 안 지났잖아. 10몇 년밖에. 그러니까 뭐 자기 동창 애들은 다 기억하거든. 초등학교 애들. 탐문을 막 했지. 근데 엄청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엄청 고생했어요. 못해 이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면 대꾸도 안 하고. 형사들이 탐문을 해서 이 범인을 잡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게 이제 한 3일 정도 탐문을 했거든. 직원 한 명 데리고 다니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때. 그리고 이 동네가 달동네 알죠? 산동네. 계단은 또 왜 이렇게 많어? 산비탈에. 오르막이 장난이 아니에요. 계단 왜 이렇게 많은지 저녁에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때가 이제 7월달 한참 더울 때였는데 이 탐문을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학교 앞으로 다시 가서 이 문방구에서 음료수를 하나 이제 마시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
이 학교 앞에는 대부분 문방구가 있잖아요. 한두 개씩. 그죠? 그래서 문방구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문방구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름도 불러주고. 그리고 장사 오래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도 물어보고, 10년 이상 한 문방구 주인한테.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한 20년 정도 그 자리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를 갑자기 사망했고, 이제 10년 전에 졸업한 이 학교 다니던 이 애들, 아내의 자녀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많이 안쓰러워하면서 이것저것 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딸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자기 딸이 들어오면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고 이제 사무실 연락처 주고, 그러고 이제 또 찾으러 나갔다가 다시 왔더니 이제 문방구 딸이 퇴근해서 왔더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이 풀리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방구집 딸이 10년 전에 이 사망한 아내의 딸 사진을 보여줬더니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10년 전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러면 찾았네요? 찾았지. 찾았는데 문제가 있죠. 거기서 안 살아. 그 동네에서 이사 갔어. 딸의 친구인데 한 4년 전에 이 동네에 4년 전까지 그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대요. 그래서 살던 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알려달라 그래서 가봤더니 지하방이고 진짜 어렵게 사는 게 보여. 그 지하방은 그때 그 사람들이 살다가 이사 간 뒤로 다른 사람이 이사를 안 올 정도로 진짜 이건 집이 아니야. 지하실이 그냥 지하실이야. 방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일단 집주인을 만나봤고 집주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자초지종을. 그때 이제 집주인이 어디 간지는 몰라. 근데 어느 동네로 갔다고만 알고 있어요. 어느 동네로. 주소는 모르고 어느 동네로 이사 간다고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 아저씨 전화번호도 있을 것이고 아닌가요? 그리고 주민번호 뭐 이렇게 계약할 때 계약서 같은 건 없겠지만 4년 전 계약서를 갖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당시엔 계약서라는 것도 잘 안 쓰고 살던 때예요. 그래서 이것도 깝깝한 상황인데 이 집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요 뒷집 아저씨가 용달차를 하는데 그 차로 이사를 갔으니까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용달 아저씨한테 또 사정 얘기를 했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참 이 사람이 주소는 모르고 직접 데려다 준대.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용달을 타고 그 이사간 집으로 갔죠. 일단 거처를 알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준 집 앞에서 뭘 해야 되죠? 자녀들 사진, 자녀들 영상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상을 찍어서 의뢰인한테 보여줘야 찾았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이제 돈 받고 끝나는 건가요? 거기까지 하면? 그렇죠. 이제 뭐 알려주고 의뢰비 받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네. 일단 또 연락처를 또 따야 되잖아요. 의뢰인 자녀들 연락처를 따야 알려주지. 주소를 알려주면 되잖아요. 무턱대고 찾아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엄마가 죽었는데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얘네 성인이잖아, 성인. 그리고 얘네들이 또 엄마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면서 또 엄마를 또 만나길 꺼려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보험금이 1억 5천이라고 했는데 자녀분들이 싫어할 일은 없겠네요. 난처했고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찾았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무슨 이유로 왜 당신을 누가 찾는다고 얘기할 때는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녀분들은 아니면 나눠갔거나 새아버지랑 그렇다면 싫어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반 지하에서 사시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나는 좋아할 것 같은데도 이게 일단은 우리는 그래요. 그래 어쨌든 사람을 찾았을 때는 진짜 조심해서 그 사람한테 말을 일단 의사를 전달하고 나서 의뢰인과 만나게 해줘야지 무턱대고 그래 뭐라던가요? 뭐 전화번호 주던가요? 어떻게 일단 해결하셨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영상 찍고 접근해서 이제 집 전화번호 알아내서 의뢰인한테 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했듯이 1억 5천이라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정도 보험금을 1억이 넘는다는 돈을 얘기를 했을 땐 자녀들도 일단은 좀 당황했겠지. 그죠? 1억 5천이면 그때 당시에 서울 시내에서 4대문 안에 있는 정원 딸린 단독주택 사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많이 남어. 그때 당시에 중견기업 웬만한 회사 과장급 월급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이 자녀들 만났잖아요. 제가 만나서 엄마 죽었다고 사망 소식 이렇게 얘기하니까 슬퍼하지도 않아요. 엄마의 정이 떨어진 거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10년 넘게 엄마라는 존재를 잊고 살면서 엄마에 대한 정이 이제 떨어졌나 봐. 슬퍼하지도 않더라고. 근데요, 왜요? 엄마 죽었어요?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그냥 얘기해. 아빠도 세장가는 안 갔나 봐요. 아이들 같이 다 살았어요? 아니면 애 둘 딸리고 공사판 일하는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오겠어요? 재혼하겠어요? 그때 혼자 살고 있더라고. 계속 어렵게 살았네요. 더 어려워졌지. 두 사람이 벌다가 혼자 벌어서 키울래니 더 힘들겠지. 그죠? 그때는 어머니하고 이제 맞벌이로 벌다가 더 힘들게 살았나 봐.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옛날에는 대규모 큰 공사 있으면 인부들이 그 현장 근처에서 숙식하면서 공사 끝날 때까지 있다가 오고 그랬나 봐요. 아버지도 만났어요? 아니, 아버지 못 만났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둘만 있었고, 아버지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현장에서 일하고 가끔 올라올 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애들한테 엄마하고 재혼한 새아빠지? 새아빠라고 할 수 있나 이제? 하여튼 현재 남편, 엄마하고 살고 있는 현재 남편한테 전화를 하라고 할 테니까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갖고 왔지. 얘네들이 처음에는 엄마에 대한 얘기하니까 반감을 사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게 보험금 얘기를 할 때부터 고분고분해지더라고. 얘네들. 그래서
돈의 힘을 거기서 한번 또 느꼈죠. 그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네들 낳아준 엄마인데, 엄마가 죽었대는데, 처음에, 근데요, 왜요? 엄마 죽었어요? 이런 말은 짜증 확 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의뢰인 만나가지고, 뭐 자녀들 연락처 알아낸 거 연락처 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연락처 주고, 의뢰비 받고, 끝냈어요. 이거 찾는데 한 보름 걸렸어요. 보름, 이거 해결하는데. 참, 어렵게 찾았지만 보람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찾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럼 끝났네요? 네, 어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싱겁죠? 아니, 뭐가 싱겁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이 제목이 뭐예요? 오늘 주제가. 한 건의 의뢰에 3번을 의뢰를 받다잖아요. 그죠? 며칠 지났는데 의뢰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냐면, 이 의뢰인이 자녀들하고 통화하고 만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제 정리할 게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을 텐데, 이제 엄마의 사망보험금 같은 거, 처리해야 되고, 엄마가 이제 갑자기 죽는 바람에 처리할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얘네들한테 이제 보험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다 얘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때부터 이 전 남편하고 통화하고 난 뒤에 각 보험사마다 전화를 했나봐.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물어보고 또 보험 가입 여부도 다 확인을 하고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다 얘기를 했나봐. 의뢰인이 애들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통화를 했는데 엄마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정리할 것도 있으니까 좀 만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 툭툭거렸대요. 그랬어요. 왜요? 왜 만나요? 이러다가 이 보험금 이야기를 좀 이제 많이 했나봐. 보험금에 대해서. 그때 이제 보험금 얘기를 하니까 고분고분하고 잘 듣더라는 거야. 말 잘 듣고. 얘네도 갑자기 돈 이야기하니까 태도가 바뀐 거지. 개자식들. 이 개자식들이야, 이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엄마가 죽었다는데, 이 새끼들 돈 얘기에는 귀 쫑긋 세우고, 에이, 사회가. 물론 자기들 놔두고 이혼하고 지네들 버렸다고 생각했겠죠, 엄마가. 원망스러웠겠지만, 그래도 지네들 낳아준 엄마인데, 엄마가 죽었으면 그래도 슬퍼하는 김이라도 보여야지.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애들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의뢰인이. 처음에는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엄마 얘기만 하면 투툴거리고, 12조를 얘기하고, 뭐 그냥, 그래서요. 왜요? 예. 아니,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엄마 어디에 묻어있냐, 묻혔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지. 시큰둥하게 아무 그냥, 엄마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왜요라는 거에 답을 해줘야잖아요. 보험금 얘기를 했더니, 보험금이 어떻게 나오는데, 사망보험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험금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고분고분하고 이제 귀를 쫑긋 세워서 이제 들은 거지. 개자식들. 개자식들이죠? 이 새끼는. 그러네요. 야, 물론 자기들 놔두고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겠지. 이혼하고 그냥 자기들 버리고 갔다고 생각한 엄마. 뭐 원망은 스럽겠지만 그 지네들 낳아준 자식이잖아요. 십몇 년 동안 또 헤어져 살았으니까. 엄마가 죽었으면 그래도 슬퍼하는 그 조금이라도 그런 내색이라도 해야지. 남남이요, 남남. 에이, 씨부라고. 여하튼 이렇게 약속을 했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네.
약속한 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기다려도 안 나타나고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야. 전화가 죽어버렸어. 분명히 통화는 지난번 통화했는데 그 번호 잘못 건자고 몇 번을 해봤는데도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 나오니까 우리는 의심했어. 가짜 번호 준 줄 알고 이거 이 의뢰인한테 우리가 사기친 줄 알고 있더라고. 응? 집 주소 줬잖아요. 응? 집 주소 찾아가 봤대. 근데 맞잖아. 찾아가 보니까. 응. 근데 집이 덩 비어 있어. 집이 아버지 집 몇 개만 남겨놓고 애들 집은 없고 거의 아버지 집 위주로만 남아있고 이 자식들이 개자식들이야 이거. 이 방송에서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새끼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사망한 엄마, 야, 나 이거 진짜 이 자식들이 머리 똑똑해. 보험사에 가서 이미 전화를 여기 이곳저곳 해서 보험금이 얼마인지 또 이런 보험금 수령할 때 뭐 서류가 뭐 필요한지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둘이서 가서 다 수령해 가버린 거예요.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잖아 지금. 전화도 없애버리고. 얘네들은 직장이 없었어요? 직장이 있었겠지요. 있었겠는데 뭐 1억 5천만 원이나 이때 당시에 1억 5천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이거. 돈인데 이게 일을 하겠어 이거 얘네들이 어린애들이 20대 초중반이면 엄청 어린데 한참 어린 나이인데 얘네들한테 1억 5천만 원 그때 당시 지금 30년 전에 1억 5천이면 얼마지? 지금 값어치로 하면 10억 정도 되겠네. 그죠? 근데 사망한 아내 일단은 현재 남편이 있잖아요. 뭐 결혼 등록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보험 수령 받을 때 동의 없이도 이렇게 가능해요? 자녀들만 와서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게 혼인신고가 안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었고 또 뭐라 그래야 돼? 동거만 하고 있었잖아요. 혼인신고 옛날에는 재혼한다고 해도 이 혼인신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재혼한 사람이 신경을 안 썼다. 그냥 살았지. 그러니까 동거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아내의 재산에 대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 어이없죠? 법적으로는 남편은 남이에요, 남. 완전 남이라고. 지금 두 번째 의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의뢰인은 그 돈을 1억 5천에 대해서 자기도 약간 권한이 있잖아요. 받아야 될 돈이. 남편이니까, 어쨌든 사실혼 관계니까. 그러면 그 돈을 조금 더 받아내기 위해서 다시 의뢰하신 건가요? 아니지. 그 이후에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나올 건데, 얘기가. 근데 이 경우는 의뢰인도 좀 억울한 상황은 억울한 상황이지. 아무리, 물론 자녀들 몫으로 다 법적으로 타가야지. 근데 일정 부분은 그래도 같이 살았던 남편이잖아. 이게 뭐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좀 억울하겠지. 그래도 한 7, 8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거의 남편이나 마찬가지인데, 홀라당 전 남편의 자식들이, 아내의 전 남편의 자식들이 와서 그냥 후딱 다 가져가 버리니, 이 사람 뚜껑 열렸겠죠.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애들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돈을 손에 쥐니까 이게 집에서 살고 싶겠냐고, 그 지하방에서. 그래서 다시 찾아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저한테. 두 번째 의뢰, 이제. 이사 간 게 언제냐면, 이제, 한 이틀 전에 이사 갔다고, 집주인이 그러더라고. 이때 당시에 보증금이 50에 5만원짜리.
보증금 50에 5만원짜리야, 집이. 이거, 이때 당시 보증금 50에 5만원이면 그래도 많이 비싼 거네.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급했겠어. 돈이 1억 5천이 생겼겠다. 응? 개자식들. 의뢰인은 무지하게 짜증났을 거고. 의뢰인은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했겠죠. 그죠? 자, 의뢰인이 두 번째 의뢰했을 때는 왜 했겠어요?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이 사망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 몇 개 있어요. 집도 있고. 이 아내가 이혼하면서 진짜 억척같이 돈을 벌 때 악착같이 벌었다는 거예요. 식당 일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이 맞아서 작은 식당을 하나 이제 이렇게 자기 명의로 개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 장사가 잘 됐대. 식당이 요 시 외곽에 있는데 마침 거기가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공사장 인부들이 있잖아요. 인부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변두리 식당에서 돈을 엄청 버는 거야. 벌어가지고 그 변두리에 땅도 좀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개발이 되는 데는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었대.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이 통장에 들어있는 금융자산,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좀 있고 매달 이 적금, 적금도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매달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넣었는데 3년짜리 한 2년 정도 부었다 그러고 그게 이제 몇천만원 되고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는 좀 한 현금이 한 1억이 넘게 들어있고 이런 것도.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비밀번호 다 몰라. 이 남편이 몰라. 이거 찾지도 못해. 근데 이 돈을 수령을 또 찾으려면 애들이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이 부동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집하고 또 땅 사놓은 거 한 300평 되는 거 임야. 요거 이런 것도 다 해결하려면 이 자녀들이 있어야 돼. 지금의 남편은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얘네들 이 개자식들이 가져간 1억 5천보다도 이게 돈이 더 엄청 몇 배 더 커. 네?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했나 봐요. 그냥 보험금만 얘기하고 우선 이제 만나서 얘기를 더 해주려고 했고 우선 그냥 짧게 보험에 대한 얘기만 했고 근데 이제 그 보험금이 1억 5천인데 부동산이랑 예금 뭐 이런 거 짜증 부리는 거 다 합치면 한 12억이 넘는데 이거 엄청난 큰 돈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12억을 벌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죠. 이 여자가 이게 이혼을 잘한 것 같아. 이 식당을 하면서 이 공사 현장이 좀 컸나 봐. 그 개발되면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 옆에다 비닐하우스를 크게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게끔 이렇게 지금 말하면 공사장 가면 한밭집 있죠. 한밭집. 네? 그런 한밭집 형태로 이렇게 했었나 봐. 한밭집. 근데 한밭집 형태로 크게 하면서 이 지금의 이제 장사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그때 만났고 하면서 거기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운이 어떻게 맞은 거지. 일단은 이 자녀들, 이 개자식들, 이 새끼들, 이 바보죠? 가지고 간 1억 5천보다 더 큰 돈이 남아있는데, 여하튼, 이런 거 다 정리하려면 얘네들 있어야 되니까, 근데, 찾아주고 싶겠어, 이거 내가? 근데 안 찾으면 이 돈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현재 남편도.
오늘 좀 욕이 좀 많이 나오네. 여기서 이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얘네들은 그냥은 못 찾고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 돼. 얘네들 찾으려면 이제 아버지. 예? 이제 아버지가 혹시 이제 아버지하고 얘네들하고 연락이 닿아가지고 1억 5천이라는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라졌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본 거야. 아버지. 내가 애들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아버지가 어디쯤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온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거기를 생각해내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이름 가지고 아휴 그놈의 공사 현장도 엄청 아파트 현장인데 엄청 크더라고. 근데 결국은 또 탐문해서 그 아파트 현장에서 아버지 찾아냈어요. 대단하죠? 네. 뭐 범죄자가 아니니까 금방 찾죠. 뭐 정상적인 수배자, 도망다니는 수배자 아니면 뭐 금방 찾지. 이게 탐문의 위력이 탐문. 미장기술사예요. 미장기술사. 기술자. 발음이 자꾸 안 나와요. 이제 일단 아버지 만나가지고 전처에 대한 사망 소식 얘기하고 그리고 애들이 이래저래 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더니 일단 그래도 이 아버지는 또 많이 이게 슬퍼하대. 전처가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그란에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죽었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근데 다행이야, 다행. 애들이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한 게 다행이라고. 다행이 아니지. 이 개자식들 아버지도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한테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전화번호, 현장 전화번호 알려주고 두 번째 의뢰도 업무를 종료시켰어요. 왜? 아버지한테는 언젠간 연락 올 거니까 애들 찾는 건 힘들고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안 했다니까 아직까지 애들이 조금 이제 며칠 지나면 아버지한테도 연락하겠지 하고 이제 아버지 찾았으니까 여기서 업무를 종료시키겠습니다 하고 의뢰인한테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통화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의뢰도 끝났어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업무 종료시켰고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이제 막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의뢰인한테 또 전화 왔어. 현재 남편한테.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 만나서 전화로 하긴 그렇고. 그래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근데 웃겨요. 전 남편과 현재 남편 둘이 같이 나와 있어. 둘이 한숨 푹푹 쉬면서 씨바해. 개자식들이라고 애들이 씨바해. 이놈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연락도 없고, 응? 아버지 집만 싹 남겨놓고 지네들 집만 싹 가지고 이사 가버리고. 그래 이제 한 달 동안 전 남편하고 현재 남편하고 만나면서 계속 통화하면서 연락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찾으려고 했겠지. 근데 못 찾았지. 그래서 연락이 온 거야. 한 달 후에. 근데 시간이 가면 애들이니까 돈 엄청 다 써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한 거는 이 전 남편한테도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마디 안 했대. 그냥 보험금 타고 도망간 것만 얘기했대. 근데 뭐 어차피 전 남편이 예금하고 부동산 있다고 해도 전 남편은 뭐 어떻게 찾아갈 수 없어요. 못 찾아가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어야 돼.
근데 얘기를 안 했대. 처음에 당했잖아, 애들한테. 이 개자식들이야, 애들이. 그 사망한 여자분의 그 친척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아예 없었어요. 전 남편도 알고 있으면 그쪽으로 찾는 게 더 그 빨랐을 것 얘기를 안 같은데. 했네. 이 여자가 고아야, 고아. 고아라서, 그러니까 이 자기 사망한 이 아내의 뭐 자기 쪽에 친척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는 안 살았겠지. 고아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제 고아로 살다가 전 남편 만나서 살다가 또 찢어지게 살다가 또 이혼하고 막 그랬나 봐. 이것들 아직 20대잖아요. 이 돈 제대로 관리나 하면서 살겠어, 이거. 금방 이거, 복권이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금방 이거 돈 1억 5천 다 써버린다고. 이제 빨리 얘네들 찾아야 되는데. 아니, 3번씩이나 의뢰를 받으셨는데, 의뢰비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다 후불제였어요? 그 후불제인데, 이 방송이라 금액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의뢰인이 의뢰해놓고 우리보다 먼저 찾아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일도 종종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일 흔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찾다 못 찾으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건데 우리보다 먼저 찾겠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찾아야지. 자,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럼 재산 정리가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된 거네요? 아이들을 못 찾아서. 아니, 애들이 있어야 재산을 정리를 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부동산, 예금이 10억이 넘는데, 이 애들이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이 전 남편도 공사장 일 때려치고, 뭐 엄청 찾으려고 노력했나봐. 근데 왜 한 달 있다가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남편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나한테 돈을 다 준 거지. 여하튼,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지, 죽은 사람만. 어떻게 찾았겠어요? 의외로 간단하게 찾았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었어. 별로 어려움 없이 바로 찾았어요. 얘네들 회사 그만뒀잖아요. 완전히 흔적 안 남기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옛날에는 이사할 때 요즘에는 이 대형 이삿짐 센터가 많죠. 옛날에는 이 휴대폰이 없을 때는 거의 집전화, 공중전화인데 이 뒷번호가 국번호 뒤에가 이사가 다 이삿짐 센터였어요. 이사. 뭐 우리 집 전화번호가 뭐 702국에 3842다. 그러면 702국에 이사를 걸면 이삿짐 센터야. 각 국번의 이사는 다 이삿짐 센터야. 그래서 얘네 집 국번이 408이었으면 408에 이사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이삿짐 센터가 걸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얘네 집 국번에다 이사를 딱 눌러봤더니 바로 이삿짐 센터야. 그래서 여기다가 물어봤지. 여기 집 주소가 어딘데 몇 월 며칠 날 이사했는데 혹시 이때 이삿짐 실어다 준 기사님 통화할 수 있냐 물어봤지.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이지. 이건 경험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세 번째 찾을 때는 참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이삿짐 센터 사장이 연결을 해줬어요. 그
이삿짐 날라준 그 용달차 기사님하고 연결해줘서 이 사람을 만났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집으로 이삿짐을 다시 옮기려고 한다. 나머지 짐을 아버지 짐이 남아있는데 그걸 옮기려고 하니까 그 집으로 실어다 달라고 얘기했지. 왜냐? 뭐 자초지종 필요 없어. 뭐 애들을 찾아야 되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이 사람이 이사를 그쪽으로 이삿짐을 날라서 줬잖아.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갔느냐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아버지 집 짐 싣고 그 집으로 가자.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아빠하고 따로 살라고 분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애들이 합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랬지 뭐. 그러니까 뭐 얼마 되나?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싣고 그냥 그 집으로 갔지 그냥. 그 전 남편하고 현재 남편하고 다 해서 애들이 이사간 집 가보니까 2층이야. 방이 2개짜리고 되게 깨끗해. 집 좋지. 근데 이것들 일 안 하잖아. 뻔하잖아. 낮 시간인데 애들 집에 있어 둘 다. 예? 아유 그동안 살이 포동포동 때깔 좋더래. 돈 있으니까. 돈이 위대한 거야. 돈이. 그죠? 사람을 변화시키잖아. 상상에 맡기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의뢰비 받고 업무 종료되는 거지. 그냥 돌아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세 번째 의뢰 해결한 거는 내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이 생각을 해낼 때까지 이삿짐 센터를 생각을 해낼 때까지는 해놨다는 거는 이 경험 없으면 못해요. 다 경험이 있어야 돼. 이런 거는 그 순간순간에 맞는 상황을 다 생각을 해내야 된다. 오늘 이게 조금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사람 찾기. 그죠? 다음 시간에 좀 알차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